언니 헤어지셨나요? 어쩔 수 없었어요. 군인인데 모텔에서 나왔다던 그 사연 주인공 생리 조절해라. 네가 아픈 거지 내가 아픈 거 아니잖아. 대부분 남친 또는 제가 바람을 피거나 토토 한다고 월세 전기세 도시가스 다 여자친구 월급으로 내는 남자 새끼가 있구나.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왕퍼프한 옷을 입었습니다. 오늘은 또 연애 고민 상담 3탄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제가 제일 많이 들은 질문이 있거든요. 언니 헤어지셨나요? 헤어진 지 3개월이 지났고요. 처음에 인스타나 그 유튜브에 질문이 조금 있어서 제가 커뮤니티에 글을 썼습니다. 커뮤니티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커뮤니티는 유튜브에 게시글을 써서 소통을 할 수 있는 창이에요. 거기다가 글을 썼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 질문이 계속 오고 있어요. 저한테 관심을 더 가져주세요. 인스타를 안 하시는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지만 이제 왜 헤어졌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을 해드릴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를 응원을 해주셨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 대해서 질문도 정말 많았어요.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안 받는지. 결론만 말하자면 저는 굳이 이 사람과 이어나가야겠다는 생각이 안 들면 정말 빠르게 끊어내는 스타일이고요. 만났을 때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굳이 시간 내서 만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도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것저것 많이 부딪혀 봤어요. 이 사람을 끝까지 내 곁에 둬야겠다는 생각이 안 드는 사람은 빠르게 손절을 쳐야 되더라고요. 진짜 내 사람이다 싶은 사람은 엄청 챙겨요. 진짜 다 퍼줍니다. 정말 사소한 것까지 다 챙겨줍니다. 그러니까 오는 사람은 대환영, 가는 사람은 안 잡습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랑 싸웠다. 그러면 무조건 풀려고 합니다. 딱히 내 옆에 둬도 내가 행복하지 않을 것 같다 하면 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가차없이 손절합니다. 이게 안 좋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정말 별거 아닌 것도 다 챙겨주게 되더라고요. 그게 제 성격입니다. 그 대신 제 사람이 아니다 싶은 사람들은 가차없이 없어요. 챙겨주는 것도 없습니다. 제가 인스타를 보다가 어떤 게시물을 봤어요. 인기 게시물에 뜨길래 알고 보면 호구같이 퍼주는 사람이 제일 무서움. 광고 절대 아니고 자존감 올려주는 그런 글귀를 봐가지고 호구 소리 들을 정도로 다 퍼주고 주위 사람들한테 잘해주는 사람 있지. 그런 사람들 보면 밥 먹을 때도 항상 먼저 개선하려고 하고 일이나 과제 같이 하더라도 먼저 굳은 일 도맡아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 다투는 일이 있으면 잘못한 게 아니어도 먼저 사과하고 힘든 일 있을 때마다 내 일처럼 발벗고 도와주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다 퍼줄 만큼 잘해줘서 저러다가 하나 못 돌려받는다고 호구 소리 듣기도 해. 근데 그거 알아? 호구 소리 듣는 사람들이 사실 제일 기가 세고 인간관계에서 우위에 있는 사람들이야. 밥 먹고 늘 먼저 돈을 내는 이유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돈보다 중요한 게 서로의 관계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고, 일도 과제도 앞장서서 하는 이유는 내 빼고 요령 피울 줄 몰라서가 아니라 그게 바로 책임감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야. 항상 먼저 배려해주는 건 착해 빠져서가 아니라 그만큼 상대방을 생각한다는 거야. 얼마든지 이기적으로 굴 수 있지만 그러지 않은 만큼 성숙하다는 거고, 만일 서로 편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한테 함부로 대했는데도 여전히 웃으며 받아준다면 이유는 딱 하나야. 누구보다도 인연을 소중히 여길 줄 알기에 먼저 참고 배려해주는 것뿐이지, 단순히 오래 알고 지냈다는 이유로 서로가 서로를 잘 알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받아주는 게 절대 아니야. 있을 때 잘할 걸 하는 이런 미련 없이 잘해주니 이건 아니다 싶을 때 누구보다 칼같이 잘라내버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야. 이 구절이 저는 정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자친구를 사귀고 헤어지더라도 있을 때 잘할 거리라는 후회를 안 해요. 그만큼 최선을 다했고 그만큼 제 감정을 그 사람한테 다 쏟아 부었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 싶을 때 칼같이 잘라내는 게 접니다. 그러니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말고 그 사람이 나한테 주는 사소한 배려 하나하나가 노력이란 걸 기억해. 호구라는 말 듣는 게 당연할 만큼 아무 생각 없이 잘해주는 거 아니고, 혹여나 매정하게 돌아버린다 해도 정이 없는 게 아닐 만큼 누구보다 인간관계 우위에 있고 언제든 떠나고도 아쉬울 게 없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방금 제가 알려드린 내용이 이 책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책을 샀어요. 근데 이건 진짜 광고 절대 아니고 내 돈 내산입니다. 정말 제 돈 재산이에요. 다육이 분들이 자기 자존감 정말 낮다고 연락 주시는 분들도 진짜 많았고, 인간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언니처럼 이제 주변에 좋은 사람들만 둘 수 있냐라는 질문이 정말 많았어요. 다육이 분들께 추천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도 같이 읽어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거는 소소한 이벤트지만 이 영상 밑에 댓글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2분한테 요거 책을 선물 보내드리려고 해요.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있는 책이거든요. 보내드릴게요. 아주 소소한 이벤트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야죠. 너무 길었죠, 앞이? 유튜브를 쉬는 동안 진짜 엄청 많이 왔거든요. 빨간색 뜬 게 지금 다 고민 온 거거든요. 오늘은 사연을 미리 보지 않았어요. 온 순서 차례대로 해볼 거예요. 안녕하세요, 다비님. 남자 다육입니다. 영상이랑 인스타로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전 여자친구와 1년 반 정도 만나고 현재는 헤어진 상태입니다. 전 여자친구에 대한 고민은 아니고 다비님은 연애를 시작하실 때 상대방에게 마지막 연애는 언제인지, 길게 만난 건 몇 년 정도인지, 연애해봤는지 같은 걸 서로 물어보시나요? 여기까지. 아니요, 저는 안 물어봅니다. 이렇게 전에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새로운 남자를 만났어요. 근데 그 남자가 그 전에 어떤 여자를 만났는지 안 궁금해요. 듣기는 듣지만 제가 직접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저와 썸을 타는 사람이 이전에 오랜 기간 연애를 했다거나 연애 횟수가 지나치게 많으면 과거는 과거일 뿐이겠거니 하고 신경을 쓰고 싶지 않아도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신경이 쓰이게 되더라고요. 그냥 그 연애에 너무 익숙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할 것 같아요. 앞으로 연애를 한다면 그런 부분을 아예 묻지 않아야 할지, 아니면 반대로 상대방이 저에게 묻는다면 선의의 거짓말을 할지,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현명할지 의견 여쭤보고 싶어요. 요것도 좀 좋은 질문 같아요. 전에 연애가 어찌됐건 지금은 그 사람과 만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있는 그분과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굳이 옛날 사람의 이야기를 굳이 들어서 굳이 기분을 상하게 한다? 근데 상황마다 달라요. 그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어서 살짝 트라우마가 남아서 지금 이렇다. 요 정도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반대로 상대방이 저에게 묻는다면 선의의 거짓말을 할지. 좋은 거짓말이 있나? 정말 꼭 해야 되는 건 해야 되는 거지만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거짓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유미의 세포들 보다가 그 구 캐릭터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가 이럴까봐 얘기 안 했다. 근데 미리 말해줬다면 그만큼 화가 안 났겠죠. 미리 알려줬다면 아 그렇구나 했겠죠. 솔직하게 말하는 게 오히려 여자친구한테 믿음을 더 주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4년째 만나고 있는 23살 다육이입니다. 저희 커플은 정말 성격도 생각하는 가치관도 정반대라고 해도 될 정도로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인지 연애 초반부터 싸우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헤어지자는 얘기가 나왔고, 막상 누군가 헤어지자는 얘기를 꺼내면 상대방이 잡거나 후회한다고 하면서 정작 헤어지지는 않고 계속 연애를 해오고 있어요. 그러다 남자친구가 작년 6월에 군대에서 전역하고 학교에 복학하면서 자취를 시작했는데, 과 CC인데다 저도 자취를 하고 있어서 거의 동거하듯이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날 날들도 길고 같이 살고 있어서 그런지 서로가 너무 편해진 것 같고, 거기에 4학년이라 바빠지기 시작하면서 데이트다운 데이트도 몇 달에 한 번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이게 연애하는 게 맞나라는 회의감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남자친구가 성격이 많이 예민한 편인데 조금만 피곤하거나 힘들면 말투에서 툭툭 짜증을 내고, 제가 왜 짜증내냐고 물어보면 그런 적 없다고 하는 일이 너무 많이 반복되고 있어요. 앞서 말했듯 관계에 대한 회의감과 짜증 때문에 많이 힘든데, 돈을 쓰는 것에 대해서도 저한테 돈을 쓰기 싫어하나? 아까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행동들까지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친구들이랑 놀면서 몇만 원 쓰고 놀고 하는 걸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저랑 있을 때 매번 돈 아껴야 한다며 돈을 쓰지 않으려고 하고, 제가 돈을 더 많이 쓰는 것에 대해서도 예전처럼 고마워하지도 않더라고요.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헤어져야겠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는데, 과 CC라서 헤어져도 학교에서 계속 마주치고 수업을 같이 들어야 하는 것도 겁이 나고, 제가 지금 첫 연애를 하는 건데 이별도 처음인지라 헤어지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두려운 마음에 헤어지자고 말을 못 하겠어요. 더군다나 제 자신이 자존감도 많이 낮아 언니를 보면서 제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지 다짐을 하면서도 그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인지 헤어지면 내가 연애를 할 수 있을까? 다시 사랑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주변에서는 안 좋은 모습만 보면 안 된다고, 좋은 점들도 많이 있으니 헤어지지 말라고 하는데, 물론 좋은 점들도 많지만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연애 이어가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왔습니다. 헤어지면 내가 연애를 할 수 있을까? 다시 사랑받을 수 있을까? 라는 거는 지금 이 사람이 앞에 있기 때문이고, 자기가 좋은 사람이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끌릴 수밖에 없는 법이에요. 그리고 그과 CC라는 그 타이틀 때문에 내 행복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뭐 뒤에서 말들 많겠지만 지들끼리 떠들라고 하세요. 그냥 그런 애들은 그런 애들이에요. 그게 끝이에요. 자기가 힘들다고 느끼고 있는,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는 그 생각부터가
이미 자기는 헤어져야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오래 만날 수 있을까요? 4년째 만나는 것도 정말 오래 만나신 거지만 지금 돈 쓰기 싫어하나 아까운가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내가 사랑받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습니다. 6월 13일부터 이게 와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다비님. 영상 보다가 제 사연을 한번 보내드리고 싶어서 보냅니다. 제가 24살이고 전 남친이 23살이에요. 전 남친이랑 연애하다가 전 남친 군대 가고 나서도 사귀어서 한 570일 넘게 사귀고 있는 도중에 어느 때랑 다름없이 전 남친이 폰 받는 시간 기다려서 전화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첫 통화가 와서 받았는데 기분이 안 좋아 보이기도 하고 힘들다고 좀 이따 다시 전화하겠다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 끊었어요. 근데 그러고 몇 분 뒤에 다시 전화가 와서 갑자기 전 남친이 우리 그만 만날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 남친이 너도 중요한 시기고 그러니까 그만 만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듣고서 너무 당황해서 아무 말 못하고 있었는데 근데 헤어지면 내가 너무 후회할 것 같다는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살짝 울먹거리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전 당황한 게 어이없는 걸로 바뀌면서 정이 확 떨어져가지고 아니 나 그런 말 하는 사람이랑 더 안 만나고 싶다 할 말 없지? 하고 그냥 끊어버렸어요. 끝내고 나서는 잘한 행동이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헤어지자고 한 이유가 뭐였을까 하는 궁금증이 너무 생기는 거예요. 이 이유를 이제 와서 물어보거나 알아내지 않는 게 좋겠죠? 혹시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재결합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네. 너무 잘하셨는데? 이유를 이제 와서 알아보는 거 의미 없을 것 같아요, 전. 의미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잘하셔서 할 말이 없는데? 저는 21살 다육이입니다. 저는 21살 동갑 남자친구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횟수로 4년 가까이 사귀고 있는 커플입니다. 어머, 4년 사귀신 분들 정말 많네. 다비님이 랜선 연애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와 제 남자친구는 랜선으로 연락을 하다가 남자친구의 고백으로 사귀게 되었습니다. 왜요? 그게 왜요? 요즘에는 게임에서도 많이 만나고 다 여기저기 이제 다 만나잖아요. 저와 제 남자친구는 최근에 다시 재결합하였습니다. 제 남자친구와는 많이 싸우기도 했고 헤어지고 다시 사귀고를 10번 이상을 반복한 것 같아요. 대부분 남친 또는 제가 바람을 피거나 잠깐만. 10번 이상 반복했는데 대부분은 남친 또는 본인이 바람을 피거나 한쪽이 일방적인 잠수를 타서 헤어진 경우도 있고 제가 자존감이 많이 낮은 편이어서 그런가 남자친구가 날 왜 좋아하는지 나랑 왜 만나는 건지 날 진심으로 좋아해서 만나는 건지 그냥 외로워서 사귀는 건가 등등 자주 싸우고 많이 헤어졌던 것 같아요. 헤어질 때마다 이젠 잊어야지 다신 안 만나야지 연락도 하지 말아야지 하다가 밤만 되면 남자친구가 생각이 나고 보고 싶어서 먼저 연락을 하고 다시 만나고를 반복했습니다. 제 남자친구가 저에게 상처를 많이 줬었습니다. 여자들 그날 일 때 배가 너무 아파서 아팠다라고 했더니 생리 조절해라 네가 아픈 거지 내가 아픈 거 아니잖아 라고 할 때도 있고 제 쌩얼 보고 잠자는 수속의 괴물 등 상처받는 말도 많이 들었지만 남자친구가 너무 좋은 나머지 다시 남자친구에게 재결합하자고 얘기를 했고 다시 만나고 있는데 남자친구랑 사귀면 사귈수록 전에 들었던 말들이 계속 생각이 나서 힘듭니다. 헤어지세요. 계속 이대로 사귀어도 될까요? 헤어지세요. 그리고 5월 9일에 남자친구 군대를 보내 36일째 검신인데 아직 이틀 뒤면 수료식이고 자대 배치 받을 곳으로 이동을 해요. 훈련소 기간 끝나면 진짜 안 걸린다. 아니 서로 맞바람을 피는데 어떻게 만나요? 나 이해 못해. 그리고 이런 말을 하는데 생리 조절해라. 네가 아픈 거지 내가 아픈 쉬운 거 아닙니다. 매달 한 번씩. 예. 아니 지금 다시 이대로 사귀어도 될까요? 물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21살 다육이분 헤어지세요. 아 저 괜히 헤어지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응? 어머 이대로 4년을 만났다니. 저는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린다고 항상 말씀드리죠. 그리고 그 밑에다가 다비님 영상 보면서 곰신 기간을 잘 버텨볼까 합니다. 너 이거 기다리면 어떻게 될까요? 기다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와서 21살 다육이분께 행복만 줄까요? 제발 그러지 말자. 저는 얼마 전 이별을 했습니다. 요약하자면 그 사람과 저는 너무 많이 달라서 10개의 일이 있다면 9개는 다시 맞춰야 했던 관계였어요. 하지만 이 관계를 지키고 싶어서 매 순간 최선을 다했는데 짧지 않은 기간을 만나고 언제부터 대화를 회피하고 실망시키는 그 사람을 여전히 놓지 못하다가 헤어지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한 일이 있었어요. 이유는 정말 단순해요. 제가 이 일로 이렇게 상처받을지 몰랐대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상처 줘놓고 그런 의도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그 일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는 와중 그 사람에게 안 좋은 일이 겹쳤나 봐요. 대화 자체가 힘들다고 말하더라고요.
이별을 마음먹고 결심했지만 사실 이 사람이 제 마음을 잡아주길 바라고 있었어요. 하지만 느낀 것 같아요. 이 사람이랑 계속 만나도 힘든 상황에서 제일 먼저 놓을 건 나고 매일이 피마르고 앞으로도 울겠구나. 그 사람을 사랑하면서 한편으로 연민도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연애가 저 자신을 잃어가고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이 사람을 만나면서 내가 망가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 끝입니다. 진짜 끝이에요. 그래서 저만을 생각하고 사랑하지만 놓아주었습니다. 잘하셨어요. 아직 많이 힘들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정답입니다. 맞는 말만 하시네요. 제가 해드릴 말이 없어요. 아직은 많이 힘드네요. 다비님은 이별하셨을 때 그 보법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끊어내야 되는 사람은 진짜 빠르게 끊어내야 됩니다. 저는 만난 지 약 2년 된 남자친구가 있어요. 한 번도 헤어진 적 없이 잘 만나긴 했지만 고민이 있어요. 제 남자친구는 항상 제가 공주님인 것처럼 대해주고 제 얘기도 잘 들어주고 정말 좋은 남자친구라고 생각하지만 가끔 저한테 거짓말을 칠 때가 있어요. 아니 이게 내 남자친구는 진짜 좋은 남자다. 근데 거짓말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담배 피는 거 싫어해서 끊겠다고 끊었다고 해놓고 알고 보니 몰래 피고 있었고 그게 착한 걸까요? 제가 잔 후에 잔다고 해놓고 몰래 게임도 했고요. 그게 착한 걸까요? 이런 사소한 거짓말들을 하게 되니까 평소에는 정말 잘해주는 제 남자친구를 저도 모르게 계속 의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잖아요. 여자친구 앞에서는 막 이렇게 잘해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뒤에서는 거짓말을 한다. 진짜 그거라니까요. 내 남자친구 정말 착해. 근데 뒤에서 거짓말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연애 상담 해드릴 때만큼은 긍정 부정이 정말 중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좋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무조건 좋게 생각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끊기야 당연히 힘들겠죠. 근데 굳이 거짓말 하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될까요? 여자친구를 속여가면서? 그 믿음은 어떻게 쌓나요?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에서 언니를 보게 되어 연락드리고 싶었는데 혹시 이런 연락을 드려야 되는지 실례인 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전 아직 무척 어린 나이지만 그래도 2년간 처음으로 꽤 길다고 할 수 있는 연애를 했는데 헤어지고 나서 구질구질 하다고 할 수 있는 행동도 다 했어요. 근데도 너무 힘드네요. 원래 이별이 이렇게 아픈 건가 궁금해서 여쭤봐요. 구질구질한 행동까지 다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사람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 사람을 너무 좋아했고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니까. 아직까지도 너무 좋아하니까 구질구질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는 쪽팔린 게 아닙니다. 그냥 끝까지 그 사람한테 표현을 했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이별은 누구든 다 힘든 이별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뭐 친구처럼 지냈던 사람이고 정말 오랫동안 봐온 사람인데 한순간에 이제 남이 돼버리는 거니까 힘들 수 있죠. 전 남친이 너무 제가 힘들어하니까 연락 걸면 받아주겠다고는 하는데 마음이 착잡해요. 지금 헤어진 지 3개월째인데 아직도 완전히 관계가 끝나지 않았어요. 그럼 그 전 남자친구분도 만약에 여자친구분이랑 사귈 마음이 없으면 이렇게 여지주면 안 됩니다. 힘들어하니까 연락을 걸면 받아준다는 말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귈 마음이 없으면 딱 잘라서 얘기를 해야죠.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자분도 자기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면 놓아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1탄에 그 주인공이 나타났습니다. 군인인데 모텔에서 나왔다던 그 사연 주인공. 요거는 1편에 나오거든요. 그 사연이 정말 너무 빡치는 내용이거든요. 모텔에서 나왔다는 언니가 충격받으신 그 썰의 주인입니다. 언니 인스타 보면서 이렇게 언니한테 카톡으로 고민 적을 때도 울면서 써서 어떻게 보내드렸는지 횡설수설한 건 아닌지 했는데 다음날 정신 차리고 일어나서 다시 보니 진짜 정신 나갈 것 같더라고요. 어디 드라마에 나올 것 같은 이야기의 주인공이 저라는 게 진짜. 술도 잘 안 마시는데 그 사실 알고 나서 먹은 거 다 토해내고 술만 먹고 하다 보니 살도 2주 만에 10kg 빠졌더라고요. 아니 상처 준 사람은 떵떵거리고 잘 살고 왜 상처 받은 사람이 그렇게 힘들어야 되는 건지. 정말 믿었던 사람이고 맞죠. 제 세상이었던 사람에게 제 모든 걸 빼앗겼으면 모를까? 잃어버린 느낌이 어떠한 말로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 일상으로 돌아와서 생활을 하려고 해도 오랜 기간 만나고 주변에서도 좋은 말도 많이 듣고 결혼 생각이 단 1도 없었던 저에게 처음으로 이 사람이라면 내가 결혼해도 행복하겠다. 정말 군대만 제대하면 결혼 준비하고 해야지 했던 사람이라 충격에 한 달이 지난 지금도 헤어날 수가 없고 제 일상을 되찾으려고 악착같이 해봐도 안 되더라고요. 다 잃어버린 채 한 달 동안 연락에 대한 답장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수 타고 있는데 언니가 들으시면 더 놀라겠지만 연락 안 하는 그 3주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그 후배와 전 남자친구에게 장문의 카톡들, 해명하는 카톡들, 심지어 전화까지 오더라고요. 입 다무세요. 해명을 왜 해? 그게 더 상처 주는 거라고 생각 못 하나?
알림 떠 있는 게 싫어서 그냥 읽기만 하고 답장은 하지 않았어요. 근데 미안하다는 말은 생략하고 해명하는 말과 오늘이 3주년인데 3주년인데 이럴 거냐며 이야기하자고 구구절절이다. 아니 이 와중에 3주년을 생각한다고? 사실 머리로는 정리를 다 했는데 2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다 보니 제 집에도 핸드폰과 제가 생활하는 모든 영역에 그 사람의 흔적이 남아있어서 다 잊고 지운다고 해도 지워지지 않더라고요. 사실 아직도 너무 힘든데 오늘 영상을 보고 위로와 깨달은 점도 많고 위로받은 부분도 많아서 힘들릴 때면 그 사람이 생각날 때면 정신 다시 똑바로 차리라고 언니가 해준 말들 계속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언니 영상 계속 보고 있어요. 아니 물건들 다 갖다 싹 다 버리고 사진은 추억이 있지만 추억은 진짜 추억으로 새로운 사람과 추억을 만들어가면 되고 사진이 얼마든지 다시 다르게 찍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 진짜 너무 화가 나. 진짜 마음 다 잡으세요. 지금 그딴 새끼 때문에 내 생활 망치지 맙시다. 지금 너무 일상을 되찾으려고 해도 너무 힘들지만 이게 두 번째 얘기하는 거지만 정말 내 일상, 내 인생 거기에 너무 허비하지 마세요. 시간 너무 아까워. 언니가 고민 컨텐츠 하신다고 하셔서 보낼까 말까 잠깐이라도 고민했던 제 자신이 후회스러울 정도로 너무 큰 힘과 응원이 됐고 사실 언니 영상 보기 전까지 남자들이 살면서 한 번씩 실수할 수 있고 그런다 라고 전 남자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실수하는 대상이 왜 우리 그 여자여야 되는 거죠? 그 가스라이팅이에요. 그 친구분. 그런가? 한 번 용서까지 목까지 차올라와 있었는데 언니 영상 보고 정신 바짝 들어서 제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래요. 제발 한 번이 어렵지 두 번, 세 번이 어렵겠나요? 다시 절대 만나지 않으려고 다짐을 꾹꾹 하고 있어요. 잘하시고 있습니다. 친구의 친구라는 말도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서 하루빨리 저에게 좋지 않은 사람들은 끊어내려고 하고 있어요. 저도 언니처럼 아닐 땐 쿡쿡 끊어내고 하는 사람 보는 눈이 빨리 생겼으면 좋겠어요. 이제 좀 어려운 일을 계속 겪다 보면 생깁니다. 저도 처음에는 사람 보는 눈이 없었어요. 이번 일 통해서도 그렇고 처음엔 그 여자 후배 말을 듣고 내가 문제였나? 남자친구가 나와의 잠자리가 잘 맞지 않나? 이봐 왜 자기 탓을 하냐고. 그래서 그런 걸까? 저에게서 문제를 찾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제가 더 바닥으로 가는 기름길만 제가 만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책하지 마세요. 이딴 사람 때문에 자책 같은 거 하지 마세요.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 내줘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게 또 저를 응원하는 또 말을 보내주셨어요. 1탄 때도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제가 화를 많이 냈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들으니까 더 속상하고 더 화가 나요. 제발 자신을 위해서 삽시다. 아니 모든 사람한테 이기적이란 말이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면서도 너무 다른 사람만 배려하지 말고 나도 생각하자 이거예요. 그때 사연분 이제 그 후에 얘기를 들려주셨는데 지금 생각까지 딱 요 생각으로 가지고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고민창은 열려져 있으니까 연락 주세요. 저는 남자친구랑 1년 넘게 사귀고 있어요. 저랑 남자친구는 너무 잘 맞다고 할 만큼 잘 맞아서 1년 넘게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근데 요즘 제가 한 가지 걸리는 점이 있어요. 남자친구가 집안에서 늦둥이에요. 누나가 2명이 있고 누나 중 1명이 아기를 낳아서 집안에서 첫 조카다 보니까 관심을 엄청 받고 있어요. 처음에는 저도 귀여워서 이쁘다 귀엽다 해줬는데 그 이후로도 맨날 남자친구가 조카 얘기 꺼내고 저랑 데이트하면서도 이거 조카 사줄까? 조카 이거 좋아하는데 하면서 계속 조카 얘기를 해요. 저랑 데이트하면서도 누나가 영상통화 걸어오고 그러면 저랑 있는데도 영상통화를 하고 그래요. 진짜 말로 다 못할 만큼 너무 자주 그래요. 저는 얘기를 좋아하는 입장인데 남자친구가 너무 조카 얘기만 하다 보니까 괜히 미워지는 기분이에요. 근데 이게 가족과 연관된 이야기다 보니까 조카 얘기 좀 그만하라고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어요. 제가 너무 예민한 건가요, 다비님? 일단 조카 얘기는 진짜 첫 조카 얘기도 하고 너무 예쁘고 저는 애기를 정말 좋아하는 입장으로서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너무 귀여워서 맨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요까지는 인정합니다. 근데 영상통화를 하는데 데이트할 때 영상통화가 하루에 한 번 이상으로 매일 온다. 그거는 조금 안 좋을 것 같기도 하다.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말할 때 이거는 조카를 예뻐해서 그거를 떠나서 데이트하는 거는 여자친구와 남자친구와 같이 시간을 보내기로 해서 만나서 데이트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시간만큼은 좀 서로에게 집중을 하고 싶다 라고 한번 말씀해 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 제 고민은 예전에 안 좋았던 연애 경험 때문에 지금 연락하고 있는 오빠와의 관계가 혼자 너무 불안해요. 20살이 되고 3번의 연애를 했었는데 싸울 때 막말하고 욕하는 남친, 데이트할 때 나한테 쓰는 돈을 아까워하고 친구들이랑만 거의 만나는 남친, 사귈 때 저 몰래 술집에 다녔던 남친 이렇게만 만나와서 그런지 앞으로 연애하는 게 두렵고 걱정이 많이 되는데 지금 연락하는 오빠가 너무 좋아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집중을 합시다. 지나간 사람은 지나간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 이렇게 해서 불안한 것도 있겠지만 지금 남자가 자기가 입으로 지금 좋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오빠가 너무 좋아요. 그러면 이 오빠한테만 집중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분한테 더 많이 집중을 하다 보면 그 전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잊혀지고 이 불안함이 조금 줄어들 거예요. 연애 고민 상담 영상도 봤는데 전부터 혼자 꽁꽁 숨겨둔 고민이 있어서 이렇게 연락드리게 됐어요. 요런 고민 보내주시면 됩니다. 전 만난 지 1년 거의 다 되어간 남자친구가 있는데 저희가 장거리 연애를 하고 있어요. 한 달에 2-3번 정도 만나는데 만나면 마냥 행복하고 좋다가도 떨어져 있을 땐 불안한 마음이 너무 커서 그게 남자친구를 힘들게 할까봐 걱정이에요. 떨어져 있으면 우울할 때도 많고 무기력할 때도 많은데 남자친구도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는 사람이라 연락할 시간이 많이 없어요. 남자친구가 불안하게 만든 적은 없었는데 남자친구가 연락이 잘 안 될 때 저 혼자 기다리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또 남자친구가 너무 피곤해해서 오늘은 일찍 자야 될 것 같다 하면 너무 서운하고 그래요. 한두 번쯤이야 괜찮은데 며칠씩 계속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저도 마음 상해서 괜히 틱틱거리게 되고 제가 너무 속이 좁은 걸까요? 그리고 또 쉴 때는 남자친구가 친구 만난다 하면 속 편하게 못 보내주고 계속 신경이 쓰이고 술자리 가진다고 하면 예민하게 구는 것 같아요. 저도 다른 사람들한테 마음 편하게 허락해주고 싶은데 이상하게 그게 잘 안 돼요. 제 남자친구한테 너무 믿음이 없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고쳐질까요? 계속 이러니까 저도 마음이 불편하고 남자친구도 이러다가 지칠 것 같아서 걱정돼요. 이게 장거리 연애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자주 못 만나니까 시간 날 때 나보러 와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면 남자친구도 친구들이랑도 만날 시간이 필요한 것도 맞잖아요. 술 먹다가 뭐 연락이 잘 안 됐다거나 집에 들어갔는데 연락이 없다거나 이랬을 때는 더 커져야 맞는 거지만 별 잘못을 한 게 없다. 그러면 여자친구분이 조금 더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남자친구도 편하고 여자친구분도 마음이 편해지실 것 같아요.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점점 생각을 바꾸다 보면 괜찮아질 겁니다. 작년 7월에 만나서 이번 2월 헤어졌는 21살 다육입니다. 제 연애에 있어서 고민 상담도 좋지만 피드백 듣고 싶어서 신청해요. 제가 피드백을 해드린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제 의견을 들어주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 4월에 알바하다가 만난 1살 연상 22살 오빠를 만났어요. 처음에는 너무 잘해줘서 호감이 갔었어요. 잘해주면 끌린다는 말이 왜 그런 말이 있는지 알게 됐어요. 원래 제 자취방에 있었는데 오빠 만나면서 오빠 자취방으로 들어가서 동거를 하게 되었어요. 같이 일하고 마치고 같이 집 가고 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오빠랑 저랑 사귀는 게 부끄러웠는지 모르겠는데 아는 사람들이 보이면 저를 구석적으로 밀어서 숨으라고 하고 친구 만나면 누구냐 하면 아는 동생이라고만 말했었어요. 그러다가 월급을 합치고 제 월급으로만 생활하면서 그걸로 친구한테 돈 빌려주고 밥 먹고 토토하고 월세, 전기세, 도시가스 다 제 월급으로 내고 토토할 돈 없으니까 저보고 돈 빌리라고 하고 저를 대출 받으라고 인천으로 보냈었어요. 응? 응? 혹시 미치셨나요?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싸울 때면 물건을 저한테 던지고 때리고 욕하고 부모님을 들먹였어요. 오빠는 저를 만나면서 여자랑 연락을 하는 게 몇 번 적발되었는데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니까 모르는 줄 알았나 봐요. 제 휴대폰은 비밀번호 다 알려달라고 하고 제 폰은 자기 폰인 것 마냥 가져가서 휴대폰 검사를 다 하고 남사친한테 연락 오면 누구냐고 다 물었어요. 항상 감시당하는 기분이 들고 연락을 1분이라도 안 보면 왜 안 보냐고 남자랑 연락한다고 안 보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동거하면 같이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빨래, 설거지, 방 청소, 화장실 청소, 쓰레기 버리기 다 제가 하고 오빠는 손 하나 까딱 안 냈어요. 헤어지고 나서 제 월급 가져간 거 달라고 하니까 받으려면 고소를 해서 받아가라고 하더라고. 지금 부사관 들어갔고요. 제 월급을 받는 게 맞는 걸까요? 고민 해결해주세요. 미친놈인가? 아니 근데 봐봐요. 살짝 이런 미친놈들한테 돈 받아내려고 하면 더 일이 커지거나 21살 다육이분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진짜 그냥 쓰레기한테 기부했다 생각하고 안 받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법적 싸움을 해가지고 주변에 만약에 그쪽으로 잘 하시는 분이 있다 해가지고 받을 거면 받으셔도 되는데 이런 미친놈한테 돈 받으려고 하면 힘들거든요. 진짜 세상에 이런 사람들 쓰레기 많구나. 토토 한다고 월세, 전기세, 도시가스 다 여자친구 월급으로 내는 남자 새끼가 있구나. 사진이 왔는데 사진이 완료돼서 사진은 못 보고요. 일단 글만 읽어볼게요. 우선 저는 22살이고 구미에 살고 있고 친구 소개로 대구에 사는 저랑 동갑인 친구를 소개받아 작년 11월에 만났어요. 처음에는 진짜 둘이 안 맞는 것도 없었고 잘 통해서 잘 만나고 있는 와중에 남자친구의 말실수로 친구랑 카페 간 날 자기 여사친도 너랑 친해지고 싶어 한다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랑 갔다고 했는데 여사친이랑 갔구나.
미안하다며 갑자기 만나게 돼서 말 안 해도 될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왜? 뭐 찔리는 거 있어요? 왜 숨겨요? 오면 왔다고 근데 방금 여사친이 왔다. 진짜 친구면 친구라고 얘기를 해야죠. 왜 숨기는 거예요? 그리고 말 안 해도 될 줄 알았다는 무슨 말이에요? 그냥 알겠다 그럴 수 있다 하고 또 어느 날 저희 집에서 그 친구 폰을 보다가 우연히 DM창을 봤는데 여자랑 연락한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니까 그냥 뭐 물어보길래 대답해줬다. 그냥 얼렁뚱땅 넘기길래 얘가 뭐 숨기는 게 있구나 찝찝해서 이 친구가 집 가고 계속 생각나서 하는 말인데 그 연락 뭐냐니까 여사친이 갑자기 오랜만에 연락 와서 뭐 물어볼 게 있다고 해서 대답해주고 말았다. 못 믿겠으면 만나서 보여주겠다 하길래 알겠다 하고 만나는 날 내용을 봤는데 먼저 연락을 남자친구가 했고 에? 왜 그렇게 당당하신 건지. 그 여사친은 오히려 여자친구인데 연락해도 되냐 이거 보고 기분 나빠하는 거 아니냐면 괜찮다고 하고 있었고 남자친구는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무슨 일이냐고 묻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이게 뭐냐 하니까 자기는 진짜 기억 안 난다고. 아니 그러면 그 여자친구가 물어볼 때라도 제대로 말했어야지. 당당하게 뭐 보여줄 수 있다 이래놓고. 연락한 날 저희 집에 왔을 때 화장실 갔는데 전화가 와서 받고 여자친구 집이라고 하고 끊고 무슨 일인지 DM한 거라고 진짜 오해하지 말아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상황에 어이가 없었던 건 저한테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전화 왔다 말 안 한 거랑 제가 있는데 굳이 무슨 일이냐고 다른 여자 일 궁금해하는 거 자체가 이해 안 갔어요. 저도요. 이해 안 가요. 근데 이 일도 어찌저찌 풀어서 넘기고 또 하나는 성격 문제였는데 그 친구가 50일 정도 지나고 나니까 저한테 폭력을 쓴 건 아니지만 화난다고 벽을 주먹으로 치고 싸울 때마다나 기분 안 좋을 때 말투도 안 좋게 변하고 욕도 해서 제가 그거 싫다고 하지 말라 했는데도 잘 안 고쳐지니까 저는 너무 힘들어서 한번 각 잡고 헤어지자 했는데 이 친구가 이틀째 잡더라고요. 이 부분 저한테 폭력을 쓴 건 아니지만 화난다고 벽을 주먹으로 치고 만약에 저랑 어떤 남자랑 싸우고 있었어요. 근데 그 남자가 벽을 쳤어요. 저 때리고 싶어서 벽 친 거 아니에요? 저 때리고 싶은데 못 때리니까 벽 친 거 아니냐고요. 이해 못해요. 너무 힘들다고 변하겠다고 해서 너가 변하면 진짜 성격 저거 다 고치면 만나겠다고 당장 사귀지는 말고 만나보자라고 하고 만났는데 진짜 저를 사랑해서 노력해서 성격 바뀌는 게 정말 많이 보여서 자존심도 셌는데도 불구하고 완전 변했어요. 그래서 다시 사귀었는데 며칠 전에도 같이 저희 집에 있었어요. 근데 다시 대구로 갔는데 저희가 한 번 같이 있으면 일주일, 2주일 같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장거리니까. 근데 같이 있을 땐 안 싸우는데 같이 못 있을 땐 거의 맨날 싸웠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 친구도 성격 고쳐져서 잘 풀었고 이번에도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잘하다가 별것도 아닌 거에 화내고 대화도 안 통하고 제 말이 무조건 틀렸고 왜 자기한테만 고치라고 하냐 이러면서 이제는 풀려고 하지도 않더라고요. 사과만 요구하고 제가 제 행동했다고 그때 다비님 연애 상담 2탄 내용 중 욕하는 사람이랑 왜 만나냐 이거 듣고 용기를 내서 그만하자고 말했는데 그전처럼 하나도 아쉬워하지 않고 그냥 알겠다고 이유도 안 묻고 끊더라고요. 그러고 다시 전화와서 하는 말이 자기랑 한 카톡 내용도 다 지우고 갤러리 사진도 다시 지워라였어요. 어쩌라고 알아서 할게. 진짜 그러고 나서도 많은 막말과 욕을 하면서 그냥 3일 전에 끝이 났는데 그래도 자꾸 생각나고 보고 싶어서 그저께 연락을 먼저 해서 말투가 더 이상 예쁘게 나오지가 않나 봐요. 제가 싫어하는 말투로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제 잘못만 얘기하면서 이때까지 쌓였던 거 다 터뜨리면서 자기가 예전에 잘못했던 건 이제 없어진 것 마냥 큰 소리만 치고 대화를 하려 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 만나고 싶으면 이때까지 내 연애 방식에 맞춰줬으니까 자기가 이젠 저보고 맞춰보라는 거야. 저는 맞춰갔다고 생각했는데 이 친구는 이제 와서 저한테 맞춰줬던 거래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서 지가 잘못해서 다시 지가 맞추겠다고 한 거잖아요. 누가 맞추라고 했음? 지가 집으로 잘못했다 다시 바뀌겠다 잘하겠다 자기가 집으로 그랬잖아. 저한테 장문 카톡 보낼 때마다 연애는 맞춰가는 거 아니냐면서 보냈던 아이인데 그 맞추는 게 이때까지 저 때문에 여사친 있는 자리 술자리 이런 거 안 갔대요. 근데 이제는 빼지 않겠다고 이번에 저랑 헤어지고 그저께랑 어제 오랜만에 친구들 만났던 게 좋았대. 이딴 말 왜 하는 거야? 새로운 사람 만났는데 나 원래 이래가지고 네가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원래 그래. 난 이때까지 원래 그랬어. 그럼 여자를 왜 만나? 솔직히 근데 저희가 초반에는 친구 서로 만났는데 올해 3월 정도부터는 저 친구 때문에 신뢰가 깨져서 저 친구가 이럴 바에 그냥 둘만 만나자 친구 만나지 말고 그래서 친구 둘 다 안 만났는데 그 자유가 좋았대요. 아까 전화로 하는 말이 그래서 제가 아까 전화로 나는 네가 맞추라 해도 여사친 있는 자리에 가면 내가 불안한 연애가 될 것 같다고 했는데 가면 안 되겠네 이러면서 갑자기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점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읽기가 좀 힘들어. 지금 얼렁뚱땅 제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지금 막 드는 생각은 이 친구가 말한 연애 방식으로 맞춰주면 다시 다정하게 나를 대해주고 행복하게 연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면 아니요? 절대? 나만 놓으면 끝나는 관계 같은데도 좋아요. 자꾸 그 좋은 것만 생각나요. 7개월이지만 이렇게 오래 만난 사람도 처음이고 그만큼 진짜 많이 좋아해서 그런지 못 놓겠어요. 아니 지금 그냥 한 줄만 읽어봐도 이 사람이 진짜 별로라는 걸 알겠는데, 나만 놓으면 끝나는 관계 같은데도 아시잖아요. 상대방을 잊기에 제일 최적의 방법은 그 사람한테 상처받은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좋은 기억 생각하지 마세요. 추억은 추억으로. 아무리 좋다 한들 저는 이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이거 읽으면서 정말 이게 말인가? 이 사람한테 할 수 있는 말인가? 사진 지우고 하는 걸 왜 지가 판단을 해? 안 그런가요? 여러분, 제발 나를 먼저 아낀 후에 상대방을 생각합시다. 제발 부탁입니다. 자기도 너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고, 진짜 아닌 사람은 아닌 거예요. 붙잡고 있지 마세요. 진짜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랑 헤어지고 나면 행복해집니다. 힘들 순 있죠. 당연히 힘든데 이거를 난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난 너무 속상해. 아시겠죠? 아무튼 지금 거의 1시간 10분 정도 촬영을 했는데요. 저희 여기 고민 상담에 올라온 고민 중에 지워달라는 분도 계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안 지워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감안하고 카톡에 보내주세요. 왜냐하면 올린 영상을 편집을 하려면 하루가 걸리고, 지워달라고 하신 그분이 사연이 안 올라갔다면 다른 분의 사연이 하나 더 올라갈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분이라도 더 고민을 들어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영상에서 지워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소중한 고민 저한테 털어놔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3편인데 4편까지는 고민을 더 받지 않을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밀려있는 고민들이 있어서 요거 다 대답하면 5탄부터 또 제가 링크 걸어서 더 받을 생각이에요. 고민 전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정말 행복한 연애만 합시다. 너무 힘들어 하면서 연애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좋아도 내가 힘들다고 느끼고 진짜 이건 아니다 싶은 연애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만 하시고 저는 이제 다음 편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다음 편에서 만나요. 안녕.